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3월 8일이네요. 금요일이네요. 예.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늘 그런 걸 다루지만 해외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좀 한 걸음 더 진전된 상황, 뭔가 압축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 내용은 미국 정치권 국무부의 그 네오콘이라고 그러죠. 예, 예. 현재 미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행태를 대표하는 그 어떤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던 공화당 정권이 들었었던 큰 차이 없이 미국의 세계 어떻게 보면 운영 전략 내지는 지배 전략, 예. 미국의 땅 따먹기 전략. 미국에 많은 게 어떻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패권 전쟁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중국은 도전자고 미국은 기득권자다. 그 말은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미국은 기득권자, 패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패권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 인류의 세계사에서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해관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이 가진 힘이라는 많은 부분들이 패권에 의해서 형성됐다. 그 패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의 모든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나라들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떤 한 표 한 표를 나와 똑같은 한 표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규칙을 적용하고 나의 이해관계를 너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내가 즉 법을 만든다는 거죠. 너희들이 동의한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그것도 시시때때 바꿈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좀 때려주고 굴복시켜서 나의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생존의 방식이죠. 영어로 말하면 메커니즘이고 우리 한자로 이야기하면 기작이죠. 이제 그런 건데 거기 핵심 인사가 지난 수십 년간 핵심 역할을 해온 여성이 하나 사임을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추가로 다른 두 여성의 이야기, 네오콘의 핵심 눌란드 사임을 의미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두 여성의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젠가 제가 검색을 쭉 한 건데, 빅토리아 눌란드, 지금 현재 직책은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저도 이거 한글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제목들을 쭉 보건데 상당히 큰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캡처한 거거든요. 그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130조짜리, 그게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이 잡고 있어가지고 표결로 연기를 못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관련된 기사는 한 달 정도 동안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적 침묵이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놀래서. 이건 진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도 뒷이야기를 깊게 있게 해주지는 않지만은, 예, 왜 이렇게 화들짝 하는지.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죠. 빅토리아 눌란드고 이 복잡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국무부, 우리나라 외교부의 2인자 내지는 3인자 자리예요. 얘기가 우리말로 하면 차관 정도 자리예요. 예, 예. 거기는 뭐 차관 보호라고 해서 우리 실장급이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버 2 아니면 넘버 3예요. 그래서 그네가 왜 사임을 했을까 이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탐구죠. 예, 오늘 영상은 왜 했을까? 그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모두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녀가 이 시점에 떠났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우크라이나에만 가는 돈이 80조 원짜리가 통과될 수도 있겠다. 그걸 목전에 두고 있고 그녀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 돈은 우크라이나에 간다. 그가는 80조 원의 5, 60% 이상은 미국의 방산업체에 간다. 그래서 네오콘이라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힘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고 지배자의 힘으로 얻는 혜택이 많죠. 뭐 달러의 영향력 같은 것도 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지금 그만뒀다. 예, 법안이 지금 토의되는 법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는 와중에 그러면 이것이 그 법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잘 될 것 같으냐?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이러면 저는 빅토리아 눌란드가 계속 눌러 앉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녀가 전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즉 나를 나가라는 소리다. 즉 미국의 정책 방침이 바뀌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결론을 내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녀의 전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글렌 그린월드라는 사람이고 전직 변호사고, 변호사 하시던 시절에 조지 부시 시절에 그때 죄송합니다. 이라크 침공과 관련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인권 문제 관련된 것을 조사하다가 푹 빠져서 이 길을 계속 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네오콘의 핵심이 빅토리아 눌란드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글 번역하시면은 80% 이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눌란드의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1990년대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때 나토 확장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씨앗이 된 거죠. 예. 겉으로는 이제 러시아한테 거짓말했죠. 나토 더 이상 확장 안 한다.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풀어 헤쳐도 돼. 나라들 독립시켜도 돼. 독립하겠다는 나라. 우리 거기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걸 건들 생각이 다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획하는데 관여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당시 북한을 클린턴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싹수가 생기기 전에 북한을 침공하자는 생각이 있었을 때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민주당, 공화당의 그 차이는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 때 더 가혹한 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린월드는 작가, 기자 이런 걸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눌란드의 사임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클린턴 때 저랬다가 민주당이죠. 그 다음 부시 때는 이라크 침공할 때 거기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게 눌란드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오바마 때도 계속 있었어요. 미 국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때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특히 마이단 혁명 있을 때, 그때 미국이 깊이 개입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죠. 그래서 돈바스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지금 러시아 침공 이후 주요 전장이 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민스크 협정을 깨고 공세를 하기 밀어붙인 정권으로 바꿨던 거죠. 미국의 전쟁이라는 거죠. 사실 정말 학술적으로는 다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 여론의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러다가 그리고 리비아 건,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도, 리비아는 결국 성공을 해서 가다피를 죽였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약간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죠. 아프간 침공, 이런 부분에 다 관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때는 4년간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직을 상실했는 것까지 내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바이든이 됐을 때 다시 등장했죠. 그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미국의 색깔이라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이 속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은 사실은 5%만 다르고 95%는 같다. 자, 여기서는 크게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눌란드가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인물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고요. 대북 관련 미국의 정책에도 많이 관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빠져나갔다. 또한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은 트럼프 때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기존의 흐름을 극복하기엔 너무 어려웠다. 대통령은 4년이고 눌란드만 보세요. 그리고 거기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 요직에 수십 년간 버텨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짜리 대통령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희한한 부분도 많았죠. 자, 못 이겨냈다는 건데 그런 뿌리 깊이 박힌 그녀가 뽑혀서 나갔다 이번에. 스스로 나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올라갔다. 그 다음 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다. 정치인들이 보통 오는 자리다. 예를 들어서 국무부 장관 같은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뭐 하나 소개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의 변화와 상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 해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우크라이나 여기 목이 매 있고 여기에 지금 130조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돈이 80조, 90조인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끝나요. 우크라이나는.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열심히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씨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기회에 지금 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푸틴이 강하게 치고 나오는 거죠. 핵전쟁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그래서 프랑스와 또 독일이 희한한 표현들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엄청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는 방법은 러시아와 미국이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미국이 진단 말이에요. 이대로 마치면. 그 대안으로서 그걸 덮을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인 대안으로서 한반도가 고려되는 거잖아요. 푸틴이 지금 곧 올 거잖아요. 예, 3, 4월 달에. 지금 이미 3월입니다만. 예. 자,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귀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3월 3일 날 나온 CNN에서 해외 지원 법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긴 기사예요. 근데 제일 끝부분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와요. 제가 봐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몇 가지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흔치 않습니다. 예, 지난 한 2, 3주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사가 없어요. 이거는 바이든 정부한테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푸틴의 공세가 있었고 유럽 각 나라들의 포커판에 블러핑이 있거든요. 지금. 네. 자, 제일 끝부분의 기사가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는 시간을 끌고 있다. 왜?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덜어내놓고 거부한다. 법안을 안 통과시킨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만에 하나. 그래서 조심하면서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누르고 있는 판이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푸틴이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바이든은 미칠 노릇이죠. 그 상황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눌란드가 사임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미는 있어요.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일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텍사스에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펜스 호크스라는 말을 했어요. 방산의 매파, 즉 네오콘이에요. 는 지금 뭐 교착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되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은 뭐냐? 그의 의견은 방산의 매파, 디펜스 호크라고 표현되는 거. 네오콘은 어떻게든 해낸다.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간다. 이거 되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들이 미국의 와싱턴 정계를 좌지우지한다. 로비로서. 이 2년짜리 국회의원들을 주무른다. 결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간다. 그들이 손해보는 법은 없다. 그게 이 동네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빅토리아 눌랜드인데 이게 지금 80조짜리가 추가로 하면 미국 방산업체에 떨어지는 돈이 50조는 될 거예요. 50%는. 그걸 눈앞에 두고 물러섰다? 이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물러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미국 국회의원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막 티격태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네오콘의 뜻대로 방산업체한테 몰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외국에서는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거나 새로운 전쟁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기조가 이미 몸에 익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며칠 만에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눌란드 사진인데 이게 좀 트위터에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눌란드는 적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는 예쁜 눌란드고 젊을 때 눌란드고 이번에 퇴임할 때 눌란드예요. 오른쪽은.
그게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왔으니까 지금 이제 한 30년 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20, 30대 왔다가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서 나가는 건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건데 사실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얼굴이 이렇게 좀 인상이 험악해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인데, 사실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을 때부터 그녀의 성향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 같고요. 그래서 놀란드가 사임을 한다는 게,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더 이상 못하겠다, 국회도 힘들다, 의회도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그런 것을 선택했다. 미국은 선택하는 거죠. 패배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가능성이. 그러면 지금 바이든은 이 전쟁도 지고 트럼프한테 다시 되치기 당해서 다시 지면은 아마 민주당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불명예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놀란드가 이때까지 펼쳐왔던 어떤 작전의 패턴이 맞지 않다. 즉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해왔던 패권 전쟁, 패권을 우리가 획득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지켜왔던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전은 크다. 그게 우리한테 타격이. 그렇지만 난 대통령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갈등이 있었다. 즉 바이든은 아주 짧은 기간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스타일을 봤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트럼프한테 되치기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 그 성향을 봤을 때. 예. 자,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빈틈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정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죠. 예. 자, 어젠가 뭐 그럴 겁니다. 우리 시간 오늘인가 미국의 그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대통령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회에, 우리말로 하면 국회에 가서 이제 국정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 기사거든요. 그 중에 핵심 기사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러시아에 지지 않을 거다. 우크라이나에서 반드시 이길 거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켜줄 거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 미국의 리더십이 큰 손상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 위대한 미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그렇게 돈을 통과시켜다오. 근데 뒤로는 놀란드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블러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흐름은 그 가운데 어디 있을 거예요. 미국이 결정하는 게. 미국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회에 대해서, 대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놀란드 사태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높고 밀어붙여서 될 것 같으면은, 그리고 바이든의 마음이 비록 지더라도, 돈을 못 받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놀란드가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we will not walk away. 우리는 그냥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원법 통과시켜라. 왼쪽에 일어나서 손뼉 치는 사람이 지금 부통령이고, 오른쪽에 고개 숙이고 머리만 보이는 사람이 공화당의 출신의 하원 의장이에요. 저 하원 의장은 트럼프랑 손을 당연히 잡고 있고,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돈을 줘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일단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바이든의 국회 연설을 요약한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밑에 누가 뼈 있는 대답을, 답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거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 그리고 아프간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것도 전쟁에서 지고. 그것이 팩트다. 이런 답을 달았어요.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국회 연설에서 한 그의 발언 방향하고 놀란드의 사임은 맞지가 않다. 앞뒤가. 둘 중에 하나는 가식이다.
누가 블러핑을 하고 있느냐라고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바이든이 블러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서 지금 눌란드의 사임이 의미하는 바,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이거는 바이든이 연설을 하는 동안 어느 순간에 최근에 이제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 총리를 가리키면서 일어나 달라 그래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왼쪽에 질 바이든이 있죠. 바이든 부인. 그다음 오른쪽에 스웨덴 총리가 있는데, 사실 오늘 대문사진에서 말씀드린 그 두 여인이 질 바이든의 좌우로 앉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둘 다 거부했어요, 오는 것을. 자, 그 이유를 보면은 눌란드의 사임하고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바이든이 큰 블러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거든요. 예, 뭐 사실관계는 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자,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데모 사진에서는 두 여인입니다. 왼쪽이 젤렌스키의 부인이고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죠. 오른쪽은 최근 뭐 암살 논란이 나왔던 러시아의 날리니, 그게 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을 다 바이든이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질 바이든 옆에 양쪽으로 앉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총리 소개하고 그다음 이 두 여자를 소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메시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예, 근데 그 결과는 어떠느냐, 나타나지 않았죠. 예. 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바이든의 초청을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법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다가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고, 눌란드도 이야기한 것처럼 눌란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여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네가 말하는 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인데, 정권 교체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그네가 사직을 하고 나갔다. 우크라이나에 끈이 떨어졌다. 끈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지금 가장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추가 지원 8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가 그걸 얼마나 지금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그걸로 주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군사 부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나라를 돌려요, 그 돈으로. 그냥 예산을 주는 거예요, 예산을. 쉽게 말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산업체들이 수십조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입을 밑에 벌리고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바이든이 만약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그 법안을 아마 민주당을 통해서 그것을 아예 표결로 안 가게 아예 아마 폐기시켜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표결까지 가서 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모양새로 들어섰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이든이 80조 원 조만간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보기에도 그게 확실시한데 바이든이 자기 연설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안 왔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미국에 기대하는 바가 없고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그게 또 기가 차요.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주겠는데, 불행히도 우리 영부인은 그날 키예프에 있는 고아원 방문 선약이 생겨서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거는 토라졌다. 예, 미국에 아무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그간 했던 말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비꼰 거거든요, 지금 대사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눌란드의 사임, 이런 것이 어떤 가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공고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바이든이 겉으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뒤로는 이미 결정을 다 내렸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독일 공군 상층부에서 타우루스 미사일 지원하는 거 뭐 이런 문제로 거기에 세워 나갔죠. 녹음 파일이. 자, 거기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래요. 당연히 예상대로입니다. 독일 여론은 60%가 타우루스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반대, 72%는 파병까지 반대. 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 결론은 뭐냐? 미국한테 또는 유럽 전 나라한테 또는 러시아한테 그 수상이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확전되는 거 거부한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특히 미국한테. 눌란드 사임,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 바이든 초청 거절한 거 맥락이 다 있죠. 예.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 이거 있죠. 프랑스가 먼저 우리가 파병해야 된다. 파병 안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겁쟁이들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해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저는 제스처다. 블러핑이다. 예, 프랑스가 더 이상 미국하고 엮이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예산을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선지는 조금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일주일 정도는. 그걸 마크롱이 눈치챈 거죠. 자, 그러면 바이든의 옵션은 뭐냐? 이 돈이 안 나온다? 나는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는데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을 짜내기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눈치를 탁 채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파병하겠다. 그래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킨 거죠. 들끓게 만드는 거죠. 반대 68%, 좀 전에는 독일 같은 경우 72%였죠. 독일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러니까 바이든이 갈 데가 없다. 이 정도 되면. 왜? 흐름에, 순리에 맞거든요. 이게 흐름에. 전체 여론에. 전쟁이 너무 오래됐고 사람들이 지쳤고 여기에 오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러시아는 강해졌고 더 우크라이나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주위에서 다 싫어하고 게다가 타이밍이 절묘하게 러시아가 아주 강한 아브디프카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의 핵 전력이 미국보다 낫다. 들어와봐. 진짜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블러핑 없어. 여기에 관통하는 뭔가가 짜르륵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그 흐름을 탔다.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반대 지점의 극점에 서 있는 눌란드가 그만뒀다라는 거. 바이든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트럼프한테 정말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쇠약해졌다. 어차피 내가 이 결정을 안 하고 미국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전쟁에도 지고 내가 이긴 대통령한테 역전패 당하는, 되치기 당하는, 그걸 감수하더라도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있는 많은 행동들을 트럼프가 와서 바로 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유럽에서 난리 났죠. 서로 유럽 전체를 지금 뭐라고 할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제가 해석하는 이야기는 미국아 제발 날 건들지 마. 예. 아니 각국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바이든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못하겠는데 너희가 좀 대신해라. 이거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지 마라. 난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한국에 대한 영향은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은 동시다발로 다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시 고민해보자. 그 정도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종전선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옵션으로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예. 21년 겨울부터 될 뻔했잖아요, 그때. 트럼프 때부터 살아 있었죠. 예. 그게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걸 푸틴도 알고, 바이든도 안다는 거예요. 일본도 알았고, 아베는 없어졌죠, 반대하다가. 예. 지금 기시다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실무진들은 모든 일을 똑같이 동시에 진행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탁탁 요 선택할 때 이번에 그럼 나머지 싹 죽이는 거죠. 그게 대통령의 힘이죠. 벌써 우리 3년 연속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 눌란드가 날아간 걸 보니까.
정황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예. 자, 그러면서 기시다를 미국으로 부른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4월 10일 날. 자,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았다. 그러면 기시다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사진 한번 찍고 보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죠. 그러면 그가 기시다한테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한테 적용할 시나리오는 뭐냐? 네. 푸틴은 3월 15일에서 17일 대선이 끝나면 방북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까지 눌란드까지 내보내면서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젊은 영부인한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바이든이 방향을 틀었을 때는 트럼프한테 절대 질 수 없다. 그럼 우크라이나전의 패배는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가 시작한 거고 자기가 패배한 거니까. 대중이 보기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더 크고 화려한 것으로서 미국의 지도력. 이제는 싸움을 붙고 뭐 지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전 세계를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종전선언이고 푸틴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게. 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바이든 네가 다 받아라. 그러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다시. 그럴 가능성을 바이든이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것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을 11월에 선거예요. 예. 그러면 여름에는 큰 이벤트를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는 워낙 큰 사안이에요. 봄에 시작해도 빠져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요구했던 약속을 받아놨던 북한이 핵무기를 철폐하겠다는 말만 하더라도 대북 지원하는 담대한 구상을 시행에 옮기라고 할 거예요. 예. 그다음 많은 기업들 투자, 돈 문제가 커요. 지금 돈 문제가 전 세계가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 큰 기업들이 지금 바이든한테 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나는 중국으로 가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 수혜자가 북한이 될 수 있고, 지난번 푸틴의 그 특허 칼슨 인터뷰에서도 누구를 높게 살짝 평가했느냐면은 일론 머스크를 높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그들의 기업 자체가 전 세계적인 4차 산업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주느냐, 그리고 그 전개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이 흔들리는, 결정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 바이든은 사실은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린 에너지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붕 뜬 거 아니에요, 하늘에.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이 그를 칭찬을 했다는 것은 북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감히 해보게 됩니다. 뭐 북한하고 연계됐다는 것은 당연히 그 연해주 지역하고 연계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럼 수소 에너지,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눌란드의 영향인지 네오콘의 영향으로 전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디젤차의 뭐 폐기나 이런 부분이 서구에서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경제를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 바람을 타고 트럼프 때부터 기획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올라왔고 테슬라로. 예. 그래서 중국이 확 따라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수소차, 우주산업 이런 걸로 4차 산업. 근데 그거를 바이든이 선택을 못 해준 거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옛날 방식으로 전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끝까지 몰린 상태에서 눌란드를 버렸다. 자, 그럼 그 불꽃이 다시 필 수 있다. 그 불꽃이 피는 장소가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러시아랑 연계가 된다. 그래야만, 왜 러시아는 그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새로운 문화와 기술에. 그럼 한반도죠. 그럼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그 여파로서 러시아가 혜택을 보는 걸로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 중국이 배제가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기사를 뽑아놨으니까 싫겠지만 따라올 겁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바이든은.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네. 자,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자유의 방패, 이게 팀 스피릿 훈련인데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신원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전쟁 기간 중에 죄송합니다. 이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만에 하나 도발을 해온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북한 도발에 선응징 후 보고할 것.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 미군한테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뭡니까? 미군의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을 때 북한아 제발 불장난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뭐랑 비교해보면 그게 더 명확하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겨울에 용산에 무인기 왔을 때 결국 격추 못 시켰죠. 여러분 그거 군에서 그 격추 못 시켰겠습니까? 다 찾았는데 날라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전쟁이 확전될까봐 미국이 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게 1,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군이 옆에 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해다오. 예.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도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어요. 이거 미국이 엄청나게 단속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근데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다? 대놓고? 예. 자, 이거는 우리의 윤석열 정부도 미국의 악의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보려는, 왜?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판가름 나겠습니다만은. 자, 그것을 왜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살기 위해서. 예. 자, 이런 복잡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 한반도에 올 어떤 큰 변화에 앞서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위기, 우리가 받을 충격, 예, 이런 거에 전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이 바이든이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겹게 지금 마무리하고 나오려는 그 입장에 러시아랑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한반도에서 북한을 상대로 분란을 일으킬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